처음 제안을 받을 때 약간의 울컥함? 아, 알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차로 1시간 반,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축구공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공장 외관은 평범한 중소기업인데 공장 앞에는 꽤 넓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역시 축구용품 만드는 곳은 다르다 싶은데요. 바깥 구경 그만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공 생산 라인은 공장 1층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날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 한 달 평균 300~400개의 축구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장 사실 꽤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스토리는 좀 이따 들어보고 우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원 설명과 함께 볼까요? 이 과정은 카카스에 라텍스를 바르는 과정인데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공인구 기준 무게가 있습니다. 카카스 무게와 그 무게를 합하면 410에서 한 440까지 맞춰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가면서 라텍스를 발라야 합니다. 건조 시간은 2시간 이상 건조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보내주신 디자인을 생성을 해서 프린트하는 과정인데요. PU 원단에다 거피에다가 프린트하는 과정입니다. 아까와 카카스와 비슷하게 결합할 때 잘 붙이기에 위해서 라텍스를 바르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 또한 2시간 이상 건조가 잘 돼야 합니다. PU 커팅 작업인데요. 육각과 오각을 커팅하는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각을 내주는 거예요. 네네. 육각이 20개, 오각이 12개인데 붙일 때 역시 3mm 기준을 사방으로 띄어서 정확하게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3mm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불량이 나게 됩니다. 한 세트가 3개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10초고요. 이제 9개가 들어갔을 때는 20초. 그 정도 해야 자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패널끼리 결합하기 위해서 글루 작업하는 과정이거든요. 일일이 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세밀한 작업인데요. 좀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컨베이어 소관에는 바람과 50도 이상 넘는 열이 본드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숙성이 잘 돼야 결합이 잘 됩니다. 몇 분 정도 해야 되나요? 컨베이어 지나가는 시간은 대략 9분 정도요. 오각과 육각을 디자인에 맞춰서 결합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제일 중요해요? 하나라도 디자인이 바뀌면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하나씩 결합을 해줘야 합니다. 16패널씩 양쪽으로 이제 나눠서 공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가다를 다듬어서 잘 맞춰줘야 예쁜 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40도에서 50도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이 접착이 안 됩니다. 몇 분 정도 해줘야 돼요? 이거는 3분 정도 공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날 하는 과정인데요. 바람을 넣어서 꽉 잡아서 더 눌러주고 힘있게 더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정확한 굴을 만들기 위해서 히트 몰딩을 해주는 이유입니다. 찰 수 있는 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완성된 공을 보기만 했지 만드는 과정은 처음 봤는데요. 따뜻한 축구공 처음 만져봐요. 새 공을 만들 땐 공장 자체 테스트 기계로 3,000번을 때려보면서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이후에 대한축구협회나 국제축구연맹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축구공을 만드는 마지막 공장. 어쩌다 한 곳만 남게 됐을까요? 대표이사 오정석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구공의 역사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느낌으로 현업에서 볼 때는 60년대부터 국내 제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전, 부산, 대구 뭐 이런 곳에서 피역, 섬유가 발달한 동네 옆에서 공장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우리가 70년대까지는 특히 일본을 바탕으로 한 수출국이었어요. 수작업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축구공 제조.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의 다 80년대 중반까지가 소멸되고 뱅크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선배들은 비극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다 문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공을 차는 축구공은 100% 수입. 8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 수입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남의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떤 산업이 하나가 사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용도 물론 문제지만 기술도 사라져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던 겁니다. 서울 동대문을 시작으로 축구용품 판매 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던 오 대표는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수입품 사다 쓰고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 싸고 질 좋은데 굳이 왜 네가 만들려고 해 하면서 거기에 녹아들었다라면 저는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축구 선진국이잖아. 그러면 모든 거에 기술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해보니 기계화 이런 게 좀 어려웠다면서요? 무식한 게 용감했던 거죠. 축구공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생산량이 제일 많고 기술력도 제일 좋고 노동력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날라가죠. 가서 기술자들을 섭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직접 가서 공장도 보고. 그렇게 파키스탄 기술자들을 데려와 공장 라인을 깔았고 2014년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 축구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전략은 일반 공 대신 독특한 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가 구조상 해외에 밀고 들어오는 공들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럼 뭐를 할까?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자. 반드시 차는 공만이 아니라 기념구, 그다음에 소장용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 가동 한 60%는 그런 캐릭터 상품들이 돌아가고 한 40%는 이제 경기용 공들을 지금 틈틈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키랑 아디다스에서도 싸게 잘 만드는데 왜 사커 거를 써야 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봐요? 저는 내국심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전부터 좀 야속하긴 했지만 이미 그런 세상은 지나갔고 그런데 소비자층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소비자가 대한민국의 2%에서 5% 사이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입 대체 상품으로 또 이바지를 하는 것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고 현재 회사 1년 전체 매출액 250억 원 중 축구공 매출은 3%에 채 못 미치는 6억 원 정도. 시설 유지 보수, 인건비 등등 따지면 축구공 사업은 여전히 적자를 보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럼에도 축구공 공장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적자도 많이 적자죠.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축구공 기술은 우리밖에 없다. 아무도 못 가질 것이다 앞으로.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당신은 왜 돈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해? 그냥 기업가 정신으로. 그리고 원천 기술은 누군가는 보존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왜 있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돈 버는 가치보다 축구 선진국이면 이런 기술은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 작업자분들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기술자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 전수해주러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기술 습득은 사실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 거는 안 알려주는데 아직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 친구들이 그것까지 던져주면 쫓겨날 불안감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내가 해야 될 건데 저 친구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살지 않느냐? 상표 출원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공. 그 길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 공이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 남은 축구공 제조 공장에서 만든 축구공입니다. 제 개발인데 한번 차보겠습니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오케이.